첫 번째 이유는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꿀가노선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카메라에 앉아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여러분, 문제없이 IV 주사 잘 놓았고 수액도 드로핑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혈관이 아파요, 주사 부위가 아파요, 왜 이렇게 무리한 거죠? 라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럴 때마다 이상하다. 주사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붓기도 없고 주입도 잘 되는데 왜 아파하시는지 간호사 스스로도 답답한 경우가 있고 환자분들에게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난감할 때가 종종 있으셨죠? 그럴 때 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와 함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환자분들마다 개인적인 통증의 역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역치가 높은 분들은 정말 굵은 18게이지 주사도 발등처럼 살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참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통증 역치가 낮은 분들의 경우는요. 정말 바늘이 닿기도 전부터 자지러지게 아파하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무섭거든요. 긴장도 되고요. 그래서 정말 통증의 역치가 낮은 분들은 잘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맞을 때 또한 아파하시고 또 맞는 도중 내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통증 역치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도 다르다고 예를 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혈관은 혈관에 따라 신경절도 같이 주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혈관과 다소 떨어져 있는 신경절이 위치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 혈관과 밀접하게 위치한 신경절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신경절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위치를 포기하시고 다시 라인을 잡는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통원치료처럼 외래에서 간단히 일시적으로 한 차례 주사를 맞고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신경절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대부분은 이해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깝게 다시 빼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냉찜질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알코올솜을 차갑게 적셔서 조금 두툼하게 바늘 젤코 부분에 살짝 붙여드리면 아무래도 통증이 조금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펑처 위치의 차이예요. 펑처를 혈관에서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안타깝게도 혈관이 일직선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상황이라든지 바늘은 길이가 긴데 혈관의 길이가 그만큼 길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바늘 끝 위치가 혈관에 닿아야 성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 끝 위치를 혈관으로 타겟팅하기 위하여 살짝 살을 뜨고 들어가서 진입을 혈관으로 이어져서 하는 경우에 많이 아파하십니다.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매직이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약간 구부러져 있는 혈관일 때 어디서 펑처를 시작하실 건가요?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저 같으면 여기서 펑처를 할 거예요. 왜냐면요, 혈관이 여기 있다고 해서 바로 펑처를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끝에 만나긴 해요. 그런데 약간 이 예상을 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서 펑처를 해서 이쯤 갔을 때 혈관 밖으로 바늘의 위치가 벗어났기 때문에 실패인가? 라면서 여기서 삐걱삐걱 하는 과정에서 페일할 수 있거든요. 다시 혈관이 맺히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환자 통증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펑처를 해서 내가 바늘 끝이 혈관에 닿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애초에 펑처를
일직선으로 혈관 끝을 가늠했을 때 여기서 펑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펑처를 해서 이렇게 진입을 일자로 시켰을 때 바늘 끝이 정확히 혈관까지 도달을 합니다. 하지만 통증, 환자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처음 혈관 펑처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면 통증은 덜해요. 하지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여기서 통증이 조금 따르더라도 통증을 동반하여서라도 성공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요. 이렇게 진입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살을 살짝 뜨고 들어가는 경우에 조금 더 많이 통증을 호소하세요. 이럴 땐요, 여러분 미리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치과 진료를 진짜 무서워하고 겁이 진짜 많거든요. 갑자기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막 찌릿찌릿하고 시린 치과 치료가 이어질 때는 저도 되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무 아프거든요. 하지만 아파요 라는 한마디 설명만 있어도 저는 되게 위안이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통증이 덜한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환자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혈관이 아닌 살을 살짝 뜨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일 때는 환자분께 미리 설명을 꼭 해주세요. 혈관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환자분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짜 중요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4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4번째 이유는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편의 이야기로 길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통증의 역치 차이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과 함께 신경이 주행하기 때문에 신경통의 여파로 혈관통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혈관을 펑처를 바로 할 때는 덜하지만 혈관 이외의 곳에서 조직을 뜨고 살을 뜨고 진입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고 미리 설명도 꼭 드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짜 설명드리고 싶은 4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왜 혈관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방문해 주실 거라 믿고요. 오늘도 꿀가도산에 시청해 주시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